안녕하세요. 베르노콕 뚜누입니다. 오늘은 피자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빵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해서 좀 알려주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 종류의 피자빵을 만들어 볼 건데, 하나는 오리지널 한국식 소세지 빵이고, 나머지 2가지는 그렇게 헤비하지 않게 브런치로도 즐길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내는 참고로 말을 안 할 건데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알려주면서 할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편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재료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발효하면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반죽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상당히 조심스럽네.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저어주면서 어느 정도 반죽이 조금 생기면 그때부터 손으로 반죽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알갱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손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손에 좀 달라붙지 않고 좀 더 편하게 반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이 완성이 됐으면 살짝 넓게 만들어주고, 완전 랩핑해서 따뜻한 곳에서 2시간 정도 발효를 시켜줄게요. 반죽이 끝났고 발효되는 동안에 그 안에 넣어줄 속 재료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갈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양파, 파프리카,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취향에 맞게 콘이나 올리브, 블랙 올리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 재료들을 작게 잘라서 마요네즈랑 섞은 다음에 피자빵 안에 넣어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조심. 오, 그렇게 쓰는 건 또 어디서 잘 배웠네. 손은 위에 잡고 다치지 않게 앞으로 밀면서. 그렇지. 첫 번째 한국식 오리지널 피자빵에는 이렇게 통째로 들어갈 거고요. 2번째, 3번째에는 좀 작게 잘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썰어놓은 채소에 콘 옥수수까지 넣어줬고요. 여기다가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아도 돼요. 이따가 빵 위에다가 같이 마요네즈를 한 번 더 올려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발효를 해서 2배 이상으로 부풀었고요. 이제 이렇게 재료는 전부 다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아내와 같이 하나씩 피자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발효가 잘 돼서 정말 잘 늘어나요. 이렇게 적당량을 떼서 동그랗게 말아주도록 할게요. 몇 그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그램 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반죽의 양을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당기듯이 말아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반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죽을 밀대를 이용해서 밀어주도록 할게요. 소세지 하나를 넣고 전체적으로 잘 감싸주세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두께로 나올 수 있도록 잘 말아줍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끝쪽부터 아래로 빼주고 다시 자르고 오른쪽 한번 자르고 다시 왼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좌우측으로 번갈아가면서 만들어주면 돼요. 햄을 너무 안쪽 끝까지 다 잘라버리면은 반죽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90% 정도만 자르고 좌우측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아, 그렇게 다 자르고 하는 거야? 내 생각엔 그게 더 편할 것 같았어. 아. 이렇게 펴준 후에 소세지를 넣고 잘 감싸주도록 할게요. 한번 자르고 가운데로 빼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놔주면 됩니다. 토마토 소스를 발라줍니다. 근데 이 토마토 소스는 제가 직접 만든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시판용 사서 사용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바르면 좀 짤 수도 있으니까 가운데 부분만 중심적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샐러드가 만드는 지 좀 시간이 되면 아래에 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위에 부분만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부분만 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체다 치즈도 사용해줘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모짜렐라 치즈랑 이 체다 치즈 조금씩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까지 뿌려주게 되면 다 녹아서 흘러내리니까 가운데 부분에다가 최대한 약간 쌓아주듯이 올려주면 됩니다. 체다 치즈는 이렇게 작게 잘라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된 거를 바로 뿌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이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짤 주머니를 만들어서 얇게 짜주면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한국식 피자빵은 지금 오븐에서 180도씨 20분 돌려주고 있고요. 구워지는 사이에 두 번째, 세 번째 피자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식빵을 이용해 줄 거예요.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체다 치즈 한 장을 깔아주도록 합니다. 이건 되게 쉬우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왜 계속 내만 합니까? 자, 이렇게 체다 치즈를 한 장 올려주고 아까 잘라놨던 이 햄을 위에다가 올려줍니다. 식빵 하나를 더 덮어줍니다. 빵 하나 올리고 난 뒤에는 아까 한국식 피자빵을 만들 때랑 똑같습니다. 솔직히 치즈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으니까 다양한 치즈를 브리치즈, 에멘탈 치즈, 고우다 치즈 상관없이 원하는 치즈 아무거나 다양하게 많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아까처럼 체다 치즈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야? 끝. 엄청 간단하지? 진짜 간단하다. 훨씬 편하다. 훨씬 편하지. 자, 마지막으로 케첩, 마요네즈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얇게 나오고 이렇게 버리는 양도 적어집니다. 훨씬 더 좋아요. 이건 한쪽으로 밀어놓고 세 번째
피자빵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독일에서 모닝빵을 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트 한 3군데를 갔는데 모닝빵이 없어서 조금 그래도 모양이 비슷한 둥그런 빵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닝빵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자, 일단 칼을 이용해서 테두리 부분을 자 이렇게 잘라주면서 안쪽을 조금 파주도록 할게요. 토마토 소스를 살짝 발라줄게요. 이 세 번째 피자빵에는 달걀이 들어가가지고 브런치로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소스를 이렇게 발라주고 난 뒤에 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달걀 하나를 까서 위에다 올려줄 거예요. 달걀을 넣고 나서 샐러드, 치즈, 케찹, 마요 아까와 순서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북히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내가 먹을 거라면 상관없고요. 이왕 만드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더 이쁘고 좋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피자빵이 전부 다 완료가 됐고요. 이 빵들은 한번 다 구워져 나왔기 때문에 180도씨에서 10분 정도만 색깔이 살짝 변할 정도로만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구워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피자빵이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왼쪽 세 개가 한국식 피자빵이에요. 오리지널 피자빵.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달걀도 들어가가지고 좀 더 담백하고 배는 좀 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헤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의 토스트고, 이 세 번째는 식빵을 이용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토스트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겠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피자빵을 만들어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피자빵을 정말 좋아해요. 독일 내에서는 그 한국식처럼 크리미한 피자빵을 아예 좀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한번 아내와 같이 만들어 봤는데 맛있게 완성이 돼서 시간도 좀 늦었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한 편 즐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셔서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를리노 또요놈이었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자, 안녕. 짠.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치? 시원하다.